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물소리 들어가며 남자친구와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몇 달 동안 제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후로 며칠 사이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돈독이 올랐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가 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아닌데 남자친구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할 게 뻔한 결혼을 왜 해야 하냔 말이죠.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시부모님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당연한 거라 했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처럼 저 자라는 동안 돈 1,000원 쓰신 것도 아닌데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몇 년 살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고작 파혼일 뿐이라지만 그래도 무려 4년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냥 파혼했네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기엔 왠지 우라가 침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흘러 남자친구 귀에든 남자친구 부모님 귀에든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그땐 자기들도 알겠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상한 거란 걸. 일단 남자친구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31살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전까지는 소개팅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당시 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한 동네 살던 친구를 불러내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였지요. 사실 그때는 제가 워낙 저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러는 제 꼬리 친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한심하게 보일지 미처 생각도 못했네요. 아무튼 친구가 보기엔 그런 제가 하다못해 연애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자기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만나보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조금 황당했던 건 전 친구가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며 만나보라길래 친구랑 꽤나 가까운 사이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친구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 언니의 친구의 오빠라나요? 친구 말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수소문을 한 거였다대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만난 남자친구랑 저는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당시 저는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거북이에 대해서 어찌나 해박한 지식을 뽐내던지. 사실 거북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 밖에도 서로 관심사라던가 취미가 비슷해서 만난 지 3시간이 넘어가도록 대화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 내 반쪽인가? 말은 안 했지만 첫 만남부터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했다니까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까지 생각한 만남은 아니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하는 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으로 꽉 채운 4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더 많았으니 아무래도 저보다 마음이 급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과 출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기에 결혼을 한다는 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걸 의미했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회사에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나 저나 1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좋다며, 애도 너무 늦게 낳으면 애한테나 저희한테나 좋을 게 없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듣고 있다 보면 솔직히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하자. 그렇게 된 건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발단은 제가 우리 결혼에 필요한 예산이라던가 그런 거 계산 좀 해보자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였습니다. 사실 3년을 만났지만 그러는 동안 서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트 비용 외 생활비로 얼마 정도 나가고 얼마 정도 모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딱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신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런 얘기는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죠. 애들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연애를 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말은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입고 다니는 거 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적어도 저는 남자친구 사정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부터가 실수였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너무 믿기도 했고 한편으론 아무리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해도 굳이 그런 걸 다 알고 알려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네요.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눈치였고 그럴수록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달라. 나도 오빠가 재벌집 아들이라곤 생각 안 한다면서 웃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에 코인까지 하고 있었던 데다가 혼자 살면서 나가는 생활비 그리고 저한테 말은 못했는데 저랑 연애하는 동안 보이스피싱도 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한다는 소리가 2천만 원 모았답니다. 참고로 당시 남자친구는 직장생활 10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생각지 못한 액수의 정말이지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 2천만 원도 통장에 따로 현찰로 딱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살 집을 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중 갚은 돈이 2천만 원이란 소리였거든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고 기도 안 차대요. 오죽하면 저도 모르게 돈을 그거밖에 못 모았는데 프로포즈를 한 거냐 소리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더러 그러면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생각은 있으신 거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2천만 원이 꽤나 충격적이다 보니 말을 조심해서 한다던가 돌려서 말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그것도 좀 힘들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후로 아버님은 옥탑방 하나 구해서 혼자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이모님 댁에 얹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마 1억 정도 가지고 계실 텐데 자기는 그 돈 달라고는 죽어도 못한답니다. 자기가 그 돈 받으면 어머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서. 그리고는 저더러 많이 실망했냐. 자기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돈에 손대기 싫은 거야.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럼 뭐 결혼은 왜 하자고 한 건가?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이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주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남자친구와 비교하면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셨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자식인 저는 두 분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30 넘어서도 부모님께 종종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게다가 제가 알기로 제가 결혼한다고만 하면 저희 부모님은 2억 정도는 해주실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저도 저대로 따로 모아둔 돈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제 마음에 달린 문제였지 다른 건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몹시 언짢아 하셨어요. 화도 많이 내셨고요. 저와 똑같이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이 무슨 프로포즈를 하느냐고 제정신이냐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하지 말라는 말씀보단 저더러 잘 생각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끝까지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집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대신 남자친구한테 하다못해 차 한 대는 어떻게든 해오라고 하라시면서 말이죠. 참고로 차를 해오라고 하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성의를 보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만나면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결혼을 하던지 아니면 헤어지던지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뭐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었으니 결국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죠. 집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 대신 남자친구한테 차 한 대는 해오라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대번에 하는 말이 자기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럴 돈이 없다는데 왜 차를 사오라 하시냐며
저희 부모님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제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성의를 보이라는 말씀이시겠지 하고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2천만 원밖에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라 돈을 못 모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당당하냐고. 나는 오빠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때 결국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차를 해오고 못 해오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 자체를 저한테 좀 미안해했으면 했었거든요. 아니면 알겠다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던가. 그런데 이건 뭐 거의 배째라는 시기였으니 저도 오만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별을 고하고 열흘쯤 지났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해봤다며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못 이긴 척 나갔습니다. 이별이라는 게 역시나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만나 나름대로 고마운 기억도 많다 보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카페에 도착했을 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저더러 왔냐 고생했다 그런 말은커녕 앉으라는 말도 없이 본론만 얘기하자 하시더니 저희 집에서 해준다는 집이 어디에 있는 얼마짜리냐 뭐 그런 걸 물어보시대요. 뿐만 아니라 집은 뭐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거냐고요. 당혹스러웠지만 제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니 저희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뭐 어찌되든 상관없다면서 저희 집에서 해오라는 차는 당신이 사줄 거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다만 저희 쪽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그런 조건을 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만나뵌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슬슬 부모님들끼리 만날 일정을 잡으려던 차였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어머님이 이모님 집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모님 딸이 사정이 생겨 이모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 일로 어머님이 그 집에 있기가 어려워지셨다나요? 어머님 입장은 그래도 당신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을 비워달라는 게 말이 되냐 버티시는 중이셨고 이모님은 그래도 딸이 들어와 산다는데 어쩌겠냐며 나가달라셨다나요? 뭐 솔직히 남의 집안일이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어머님이 오래 계시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죠.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이 난처하시겠네 하니까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이 준비되는 대로 어머님을 와 계시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어머님 사정이 딱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도 제 신혼에 대한 나름의 로망이 있기도 했고 솔직히 저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하라고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 하신 건데 거기다 어머님부터 모시자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기분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렵겠다 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면 내 부모님 볼 낯이 없다고 그리고 언제까지 계셔야 할지도 모르는데 책임지지 못할 일은 시작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더러 너무한다면서 이게 사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차를 사오라고 억지를 쓰시는 바람에 자기 어머니가 돈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따로 방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신 거라나요? 그러면서 와 계시는 게 싫다 하면 뭐 어머님 떨어 길바닥에서 지내시라는 거냐며 너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정 못 모시고 살겠다 하면 어쩌겠냐고 자기가 월세라도 하나 구해드리고 그 월세랑 생활비를 대드리겠다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양심도 없냐고 뻔뻔하다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면서 그러니까 돈 없다는데 왜 꾸역꾸역 차라도 사오라는 거냐며 저랑 저희 부모님이 못되고 이상한 거랍니다. 솔직히 집 사줄 능력이 되면 기왕 해주는 김에 차도 한 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면 차는 저랑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할부로 사고 같이 갚아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어이없는 건 물론이고 괘씸한 생각까지 들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자선사업가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는데 차 정도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어렵다 미안하다 하지 왜 억지를 쓰냐면서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위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자존심이니 인격이니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가 보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길래 저도 질세라 너야말로 거지근성 버리고 네 엄마랑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파혼을 감행했고 이때는 처음과 달리 뭐 좋았던 기억이고 뭐고 생각나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곰곰이 곱씹을수록 재수없고 날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집 해오는 김에 차도 해오라는 헛소리를 할 수가 있나 싶고 하지만 이미 파혼한 마당에 쫓아가서 뭐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솔직히 넘어지면 콱코나 깨져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두 달 정도 지났나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그냥 다 잘못했다면서 자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 인생에서 저 같은 여자는 또 못 만날 것 같다면서 자기가 잠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보다고 저만 원하면 어머님하고도 연락 끊고 살겠다나요? 제가 됐다고 멀쩡한 모자 사이 갈라놓았다고 욕먹을 일 있냐 관심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야말로 하마터면 내 인생에서 제일 잘못된 결정을 내릴 뻔했다고 너랑 헤어진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찌질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여자가 한 남자랑 4년이나 사귀었으면 그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자기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 못할 거라나요? 아니 지랑 나랑 동거를 했나 뭘 했나. 기도 안 차서 두고 보라고 했네요. 솔직히 남자친구랑 파혼하는 과정의 기도 너무 빨리고 말 그대로 있는 대로 진이 빠져서 당분간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쪽으론 요만큼도 의지가 없어요.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라 믿었기에 친정부모님한테 그렇게 손까지 벌려가며 어떻게든 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건만 무능력한 건 둘째치고 욕심만 사나워가지고 손해는 조금도 안 보려고 하고 생각할수록 괘씸할 뿐이네요. 아무튼 이제 다 끝났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욕도 했으니 지금부터는 이름 석자도 있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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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워킹맘입니다. 아무리 쥐어짜내려고 해도 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별나디 별난 어머님의 며느리로 산지 16년 가까이 되었는데 최근에 일로 더는 어머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을 상대로 이런 말 뭐하지만 도대체 어머님은 뭘 믿고 저러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진 거 없다고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저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 좋다고 죽자사자 쫓아다녀서 시작한 연애였고 결혼 이야기도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죠. 당시 저는 서울에서 여대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에 성공해 회사를 다니는 중이었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시작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보다 제 조건이 소위 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이 예전부터 남편이 결혼할 때 무조건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해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었죠. 남편이 그 정도를 해올 거란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아니었기에 놀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를 이유로 언젠가부터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이 믿지는 장가를 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언사로 저도 그렇고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몹시 마음이 상했었지만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 유세는 받는 쪽에서 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친정어머니께선 어쨌든지 간에 남편만 제 편이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시어머니도 별 수 없으실 거라 하시며 남편하고 잘 지내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만약 제 딸이 저와 같은 소리를 들으며 시집 간다고 하면 미쳤냐고 그런 집구석에 뭐하러 가냐 하겠지만 한편 그렇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온갖 생색을 다 내시던 어머님께서 상견례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말을 바꾸셨어요. 알고 보니 아파트 한 채를 해주겠다 하셨던 것도 당신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거였는데 당시 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입자를 핑계로 드시며 저랑 남편더러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합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회사 생활까지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는 짝이 아닌 것 같다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랑 헤어지면 자기는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고 어쩌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회방을 놓으시면 두 번 다시는 아들 얼굴 못 볼 줄 아시라 그렇게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파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단, 어머님이 아파트 명의는 당장에는 못 넘겨주고 제가 애 낳으면 그때 해주신다 하시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결혼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어찌나 치졸하고 치사하게 느껴지던지. 결혼 당시 어머님이 딱 하나 마음에 든다 하셨던 게 제가 돈을 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뜻으로 마음에 들어 하신 건 아니고 제가 당신 아들 등골은 안 빼먹겠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든다 하셨죠. 사실 저희 어머님은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밉살맞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한 동네에서 30년을 넘게 사셨다는데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한 분도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니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한테 애 맡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더라며 고생은 있는 대로 하고 며느리 눈치 볼 일 있냐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 하곤 친정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기로 했어요. 당연히 매달 얼마씩 드리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머님 귀에 들어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왜 남한테 맡기냐면서요. 남이 아니라 외할머니다. 게다가 친정어머니가 오고 가고 하시면서 봐주시는 거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들으려 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머리까지 싸매고 들어놓으셔서는 저더러 친정으로 돈 빼돌리려고 술을 쓰네어쩌네 별소리를 다 하시대요. 그래서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제가 직장을 관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은 저희 신혼 때부터 연락도 없이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드시는 분이셨는데 친정어머니가 손녀 봐주러 오게 되면 당신이 오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결혼 당시 약속하셨던 대로 아파트 명의를 바꿔달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그만이라면서 저희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결국 세금이 어떻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2달 가까이 저희를 당신 손바닥 위 떡 주무르듯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집에서 나가서 우리 능력으로 살자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은행 대출까지 있는 대로 끌어다가 어머님 보란 듯이 아파트 한 채를 샀네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제 명의로 사라길래 거절 않고 그렇게 했고요. 한편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래로 6살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 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듣자 하니 당시 시동생은 직원 수 20명 남짓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 대표 딸이라나요? 이 얘기가 나오고 시부모님은 아주 축제 분위기셨어요. 특히나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 저를 들먹이시며 그 아가씨는 말하는데도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더라.
저랑은 차원이 다른 애어쩌네 하셨는데 평소에 조금만 제 의견을 말하면 되바라졌네 당돌하네 하시며 혀를 차시던 그 어머님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그 무렵엔 저도 어느덧 시집 온 지 10년 차였고 어머님의 말 한마디로 울고 웃고 하던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 보게 되셨으니 좋으시겠다 하고는 대충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어머님의 말씀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어머님이 이후로 보여주신 행동들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집 한 채로 시작부터 끝까지 약을 올리시더니 정작 시동생이 장가간다 하니 보란듯이 저희가 살던 그 집을 시동생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명의도 시동생 단독 명의가 아닌 동서랑 공동 명의로 한다는데 그러라 하셨다대요. 아무리 저희 친정이 돈 없고 백없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 둘을 이렇게 달리 대하시나 싶은 게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간 시댁 명절이며 행사며 저는 단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걸을 수가 없었죠. 여차하면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버리는 어머님. 저러다 정말 어떻게 되시면 그 원망이 다 저에게 향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얼굴은 비추지도 않고 대신 어머님한테 늘 돈으로 드리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턴 생신은 돈으로 드리고 명절 음식은 전부 사서 해버렸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동서와 달리 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엄청나게 먹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시동생이랑 동서랑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어머님이 정말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죠. 그래서 이후로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이때는 정말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머님은 시동생이랑 동서한테는 앓는 소리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안 하셨으면서 저한테는 아주 1부터 10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리도 아니셨으니까요. 게다가 처음엔 그래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시겠나 생각해서 꾹 참고 최대한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는데 그러면 미안해 하시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큰 짜증과 심술을 부리셨으니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차시면 차라리 간병인을 불러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맏며느리가 돼서는 돈 버는데 환장을 해서 시애미는 나 몰라라 한다 그러시는데 말 그대로 아주 질려버렸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결국 후유증으로 왼팔과 왼다리에 마비 증상을 겪게 되셨는데 어째서인지 매번 뺀질거리던 동서가 웬일로 먼저 나서서는 어머님 아버님더러 같이 지내자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저희 부부한테 하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던지.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님의 그 비위 맞추고 고생한 며느리인 저한테는 수고한다 말씀 한번 해주신 적 없으셨던 분이 그러는 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서운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시동생이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들과 함께 살게 되면 두 분이 원래 사시던 집은 비어있게 되지 않냐면서 그 집을 넘겨달라고 했다나요? 그래야 뭐 절세가 되고 어쩌고 온갖 감언이설을 해가면서 말해요. 저랑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절세가 얼마나 되고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재산이라는 게 한번 넘어가면 다시 가져오기도 어려운 법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니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면서 역성을 내셨습니다. 애 낳기가 무섭게 집 내놓으라고 한 것들이 니들 아니냐면서 그래놓고 동생한테 재산 까게 생겼으니까 그게 셈이 나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을 하느냐고. 정말이지 저희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쓰레기들처럼 몰고 가시더라니까요. 결국 제가 남편더러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건 시부모님 두 분의 문제이지 우리가 나설 게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동생네와 시부모님이 합가를 시작하기로 한 날짜까지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행히 회의가 끝난 직후라 잠깐 짬이 돼서 전화를 받았고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시동생네 가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시라니까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사를 갔다고 그런다며 혹시 저더러 뭐 들은 거 없냐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고 그래서 일단 남편하고 통화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어이없어 하대요. 결국 퇴근하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시동생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건 충격적이었어요. 시동생네 앞집에 산다는 사람이 말하길 어디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망연자실에 계셨던 시부모님을 대신해 남편과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닌 결과 시동생은 이미 퇴사를 한 지 오래였고 동서는 그 회사 대표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부터 다른 가족들을 속인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작정을 하고 해외로 튄 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그 둘이서 시부모님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렸다는 거였죠. 산 사람한테는 이민 핑계를 대며 돈 먼저 받고 일주일 후에 집을 비워주겠다 했다나요? 어디 뉴스에나 나올 법한 불효자식이 시동생이었다니 거기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동서는 누구였는지 모든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갈데가 없어진 시부모님을 어떻게 하냐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두 분을 거리로 나앉게 할 수는 없었으니 저희 집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님과 달리 어머님은 시작부터 저희를 어찌나 곤란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당신이 쓰시던 가정가구를 다 챙겨와야 한다며 억지를 쓰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남는 방이 하나 있어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두 분 오시라고도 못할 판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가져오냐고 안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제가 당신을 구박하니 어쩌니.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딸애를 붙들고 걸핏하면 제 험담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딸애하고 저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자매 같은 모녀 사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딸애가 어머님더러 듣기 싫다 그만하시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평소에 딸애한테 할머니인 당신 욕을 얼마나 해댔으면 저러겠냐고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언쟁이 매일같이 오가니 결국 저희 딸애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저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가 자기는 지옥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집에 정을 못 붙이기 시작하니까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저희 부부를 걱정시키는 날들이 늘어갔지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애가 저를 닮아서 밖으로만 놔둔다며 또다시 제 탓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하루는 저러다 20살도 안 돼서 어디 애비 없는 자식만 들어온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 듣고 눈 안 돌아갈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머님더러 할 말 못할 말 분간도 못하시냐고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살짝 주춤하시며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다곤 하셨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건지 나랑 딸이랑 살 건지 정하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의 반응은 아무래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편도 저 하나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예전 같지 않게 반항적으로 변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이 결국 시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 물었는데 어머님의 대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제가 남편을 인질 삼아 당신 뜻을 좌지우지하려 들었던 게 가슴에 맺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딱히 잘하려는 노력도 하질 않으니 보기 싫어 죽겠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어머님더러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단번에 제가 시킨 거냐며 저한테 미친 X라고 욕을 내뱉으셨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평소라면 먼 산만 보고 계셨을 분인데 지금 우리를 내쫓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셨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악을 썼습니다. 도무지 제가 어머님을 감당을 못하겠어서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선택하라 했다 했죠. 남편은 거의 울면서 어머님한테 악을 썼어요.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시냐면서 해도 적당히 하셔야지 왜 가만히 있는 손녀까지 힘들게 하셨냐고 퍼주는 건 다 동생네 퍼주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며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이 당분간은 원룸이든 뭐든 구해드릴 테니 두 분은 거기서 지내시다가
시동생네 찾게 되면 그리 옮겨가시라 하대요. 그게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면서요. 그제서야 어머님께선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며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우셨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말도 안 된다며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하셨지만, 저는 더는 두 분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머리끝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귀 막고 그러고 있었죠.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두운 안색으로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간 고생 많았다 하는데, 저도 그제서야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대요. 굳은 살이 박힌 대로 박혀서 이제 웬만한 일에는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작정이라도 한 듯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원룸을 구했다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두 분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저 없을 때 모시고 나갔음 했는데 다행이었죠.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아마 아버님이 제일 이래저래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버님 신세도 딱하다 싶긴 합니다만 제가 누굴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와선 방에만 처박혀 있거나 눈치 보기 급급했던 딸이 예전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엎드려 숙제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이나 죄송한 마음보다는 두 분을 내보내길 잘했다는 생각뿐이네요. 다만 남편 속이 정말 어떨지는 알 수가 없었으니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결국 제 인생과 제 행복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만큼 참고 희생하고 살았으면 충분했다고 봐요. 시동생네 일도 더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이 정도면 문제 없으니 괜한 일에 더는 얽히기도 싫고 시간 낭비, 체력 낭비도 하기 싫으네요. 어차피 저희가 뭘 해드려도 고마워하시는 일도 없으시고 그러니 두 분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